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헝가리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은 선체가 인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2주 만입니다. 그런데 그 선체가 인양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시신 수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사고 원인이라든가 책임자 규명 이런 것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바이킹 시기노,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킨 그 선박의 증거가 좀 인멸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나중에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헝가리 쪽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해사 출신 변호사세요. 성우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 중이니까요. 출연하셨으니까 유튜브 라이브에서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해사 출신 변호사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많지 않죠? 예, 많지는 않고요. 독특한 경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라고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이제 대학 시절에 저 해상법을 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항해사로 이제 경력을 쌓다 보니까 이제 해상법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무 경력을 활용해서 그 해사 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실무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사건을 다룰 때 변론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어떤 선박 사고 관련된 건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선체가 인양이 될 거잖아요, 오늘. 예. 그 안에 어떤 시신 수습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예, 그 선박 이제 충돌 이제 사건을 제가 이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상자도 일어난 사건도 있었고 하면은 이제 급격하게 침몰이 일어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침몰한 선박에는 이제 선 내에 사실은 이제 피해자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침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빠져나갈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추가적인 실종자 수색이 좀 이루어져 갖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부분 좀 지켜보고요. 사실 오늘 모신 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기노 그 선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법 체계가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범행이라고 할까요? 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실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그 선장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이제 일단 시켰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죄,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헝가리 법상으로도 당연히 사람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 이제 규명이 돼서 일단은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구속을 하되 일정 부분 보석금을 내면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이제 풀어주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무죄로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수사를 할 때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이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변호인들이 사임했다고 그러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는 변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신뢰관계가 훼손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는 이제 민법상 위임관계라고 해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근데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임하지 않았나. 그래서 불리한 상황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휴대폰 기록을 다 지웠다. 그 선장이요. 뭔가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휴대폰 기록을 왜 지웠을까도 참 의문스럽긴 한데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또 뺑소니 혐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팩트로 보면은.
일단은 휴대폰 기록을 이제 삭제한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의문스럽죠. 근데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사고가 났을 당시에 신고를 했는지 아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네. 나중에 이제 추궁을 받겠죠. 당신 그 충돌했을 때 어떻게 인지하고 신고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증거가 안 나오면 이제 자기는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뺑소니, 네. 업무상 과실치사 둘 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죄 다 전부 다. 네. 이게 충돌을 일으키고 약간 후진을 했다가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육상 사고에서는 보통 뺑소니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네. 해상 사고에서도 그런 어떤 법 조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박에 대한 그 뺑소니 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네. 사실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상해서 뺑소니를 일으키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헝가리 법상으로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과중한 처벌은 아니지만 뭐 추가적인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뺑소니에 대해서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큰 사고 나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긴 한데 예, 예. 이번 사건에서 보면은 사고가 난 뒤에 바이킹 시기노 그러니까 그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 다른 운항을 재개를 했어요. 네네네. 사고 조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에 있다가 배가 독일로 넘어갔다 왔다고 예, 예. 운행을 예.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사고 난 배를 어떻게 다시 운항시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다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이건 증거 조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선박을 어디까지나 이제 계속 무제한적으로 사실 억류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은 이제 선박회사도 그 선박을 가지고 운항을 해야만 이제 경제적인 걸 하는데 네. 그러면 헝가리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럼 도대체 뭘 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헝가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고 난 이후에 그 주요 증거들을 다 일종의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이제 출항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색을 했다.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사고 당시에 그 부위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증거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충돌 당시 뭐 선박 위치 등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것만 가지고는 뭐 예. 증거면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속된 말로 하면은 뭐 도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세 큰 지장은 없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현재 시각으로 이 시기노를 다시 조사를 했어요. 예. 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가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사가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장에 대한 진술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그 선원들에 대한 진술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 뭐 그 당시 승객들에 대한 조사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조사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수사는 아니고요. 예. 이제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협약상 이제 그거는 같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현장 조사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도 책임을 물어야겠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세월호 때 경험을 보면은 청해진사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이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바이킹사 네네. 여기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피해자 분들께서는 향후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크루즈 선사와 이제 유람선 선사를 상대로 아마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사도 역시 민사상 책임이 있죠. 네. 그리고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예컨대 뭐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조금 헝가리 법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아하. 그 과연 그 헝가리 이 선사의 그 고용한 선장의 형사상 책임을 과연 법인까지 물을 수 있냐 이런 건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네. 헝가리 법에 나와 있어야만 좀 처벌이 가능해서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헝가리 법을 살펴봐야지 결론을 그렇습니다. 내릴 수가 있겠다.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그 선박 회사가 바이킹 크루즈가 헝가리 정부와 사업 파트너다. 그래서 헝가리 측에서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뭐 약간 추정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제 헝가리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헝가리 정부의 사업 파트너라고 한다면 지분이 있다는 말인데 네. 지분이 있다고 하면 향후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그 책임을 질 때 네. 이제 뭐 국부가 유출될 수 있겠죠. 헝가리 입장에서는 그런 네. 부분에서 뭐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 파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네. 근데 이게 헝가리에서 이제 형사적으로는 네.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하고 하겠죠.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유족들은 이제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가 되면은 귀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후에 헝가리 진짜 멀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참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은 이제 헝가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불법 이제 행위를 한 곳은 헝가리.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했던 그 헝가리 법원이 재판 관할을 갖고요. 네. 헝가리 법이 적용이 됩니다. 중거법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은 이제 헝가리가 하는 그 책임 소재 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형사 공조 정도만 그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사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유족들이나 이렇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그 헝가리 법원에 그 선박 회사를 상대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헝가리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쉽지 않네요.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좀 조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좀 있나요? 외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에는 이제, 네.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뭐 네. 이런 거 관련된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구조금 청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해하는 죄 네. 이런 걸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들을 할 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구조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시간이 없지만 한국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국 변호사는 말 그대로 이제 헝가리 법원에서는 이제 주된 역할을 당연히 못 하고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법원이 헝가리 뭐 현지 알겠습니다. 로펌을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마무리해야겠는데 상황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우림 변호사였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 명예회장 홍승봉입니다.